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246페이지.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3일 패션의 결산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부를 마감하고요.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는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체크를 먼저 하는데, 이 데이터 체크를 통해서 전표의 오류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차변, 대변 맞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뭐 합계전액시산표나 이런 걸 조회하면서도 그게 발견이 됩니다만은 미처 합계전액시산표를 조회해보지 않았다든가 했더라도 이 데이터 체크를 가지고 차변, 대변 맞지 않는 거 찾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합계전액시산표를 조회하면은 에러 없이 잘 작성이 돼야 되고, 이 합계전액시산표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입력한 전표가, 그 다음에 결산 수정 전표가 적절하게 정확하게 작성되었다 하는 것을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전액시산표가 작성됐을 때 오류가 나면은요, 이거는 수정사항이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익계산서 개정을 마감할 겁니다. 손익계정의 마감이라고 하는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해가지고 전표 추가를 눌러서 손익계정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전표가 만들어지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정의 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집합손익이라는 임시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집합손익계정의 대변에는 수익을 모두 손익계정 대변으로 옮기고 이걸 대체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비용계정이 있죠. 비용계정은 손익계정의 차변으로 옮깁니다. 이것을 비용계정의 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과 비용은 제로가 되겠죠. 제로. 왜냐면 수익 전체가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갔고 비용 전체가 손익계정의 차변으로 왔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은 제로가 됩니다. 잔액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손익계정의 잔액이 바로 당기순이익인데, 그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자본계정으로 대체가 되죠. 그래서 대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이 자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예, 그래서 손익계정은 다시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정은 이렇게 여기가 수익이 전부 일로 오고 비용이 전부 차변으로 와가지고 그 잔액이 자본의 증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고 나서 집합손익계정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집합손익계정을 보면 차변 대변의 금액은 있는데, 합계금액이 있는데 잔액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 개정을 마감할 겁니다. 재무상태표의 개정은 차기로 2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마감을 할 겁니다. 마감 후 2월 메뉴에서 마감 단추를 누르면 자산부채 자본, 우리 재무상태표 개정이라는 건 자산부채 자본 개정이죠. 이것을 2025년도 장부로 2월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장부 마감 절차를 여기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요런 흐름으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수행과제 해보겠습니다. 자, 수행 1번 데이터 체크를 이용해서 오류사항을 체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열려 있는 걸 일단 다 한번 닫아 보시죠. 전부 열려 있는 걸 다 닫고. 자, 전체 메뉴에서 데이터 체크가 어디 있느냐? 여기 데이터 관리의 맨 첫 번,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 체크. 자, 데이터 관리에서 데이터 체크 클릭하시고요. 검사 시작이라는 단추 여기 있죠. 여기 검사 시작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오류를 찾아냅니다. 네, 이렇게 발견된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없나요? 네. 네,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행,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로 작성하시면 에러 없이 작성돼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내가 그동안 전표, 결산 수정 분계까지 포함해서 오류 없이 잘 작성이 됐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뭐가 없어지는 걸 볼 거냐면, 자, 상품 매출이 수익이죠. 요 잔액이 여기에 그대로 적히면서 요 잔액은 없어집니다. 매출원가, 요 비용, 판매관리비 요 비용, 이 모든 법인세 비용까지 비용도 여기 차변의 합계금액과 똑같이 대변의 합계금액이 만들어지면서 이 금액이 없어집니다. 잔액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집합손익. 그래서 집합손익도 차변 대변 금액은 있는데 잔액이 없어질 거예요. 그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2월 이익잉여금은 50290인데 잠시 후에 결산이 끝나면 당기순이익이 여기에 더해져 가지고 이거보다 더 늘어날 거예요.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행 2번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작성을 했고요. 수행 3번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확인하자. 손익계산서를 조회합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는가 하면 잘 보는 겁니다.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 4,350만원 넘어왔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가지고 매출 총이익 6,705만원 계산됐고 거기에서 판매관리비 1,659만 6,715원이군요. 그걸 빼가지고 영업이익 잘 계산됐고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제로네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300만원 비용 발생시켰죠 아까.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300만원을 뺀 4,745만 3,285원이에요. 이거를 확인해라. 확인했죠? 자, 다음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해가지고 전표 추가를 눌러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손익대체 회계처리 하겠습니다. 당기 처분 예정일은 25년 2월 27일로 입력하고 전기 처분 확정일은 24년 2월 27일로 날짜도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갑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있죠? 클릭하시고 자, 처분 예정일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2025
2025-0227. 자, 처분 확정일 2024-0227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당기순이익이 제대로 왔죠. 4,745만 3,285원 당기순이익. 여기가 지금 당기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니까요. 자, 전기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029만원이었습니다. 요게 더해져 가지고 이제 차기로 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9,774만 3,285원이 될 거예요. 예. 자, 이제 전표 추가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추가가 되었다는 안내가 나오죠. 5개 어떤 전표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수행 4번은 뭐냐? 재무상태표 개정에 2월을 위한 마감 후 2월을 수행하시오 그랬죠. 자, 이제 자산부채 자본의 개정을 마감하는데 마감 후 2월은 실제로 일어나진 않아요. 이게 교육용이니까. 메뉴가 어디 있는지 실시는 해보겠습니다. 자, 마감 후 2월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마감 후 2월. 네. 이게 재무상태표 개정을 마감하는 거예요. 자, 마감 후 2월 누르시고요. 마감 후 2월을 제외한 다른 입력 화면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는 이제 다 종료하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안 일어나니까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예, 계속 확인을 누르면 예, 마감 후 2월 창으로 강제로 넘어갑니다. 자, 뭘 2월 하느냐? 기초 정보, 환경 설정, 거래처 등록된 거, 부서나 사원 등록한 거, 계정 과목 등록한 거, 고정자산 등록한 거, 이거 내년으로 2월 하겠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게 만들어진다. 예. 그래서 마감은 24년도 마감이고 2월은 25년도로 2월이 된다 이런 설명이 나오죠.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감 요 단추를 눌러볼까요? 예, 마감은 됩니다. 본 기능은 실무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2월 기수 및 연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2월 마감해주는 메뉴입니다. 교육용에서는 데이터 2월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마감만 되고 2월은 안 해준다. 이 말. 확인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에 마감이라는 빨간 단추 만들어지고 2월은 요 작업은 안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네, 원래 실무 버전에서는 예, 기초 정보가 내년으로 2월이 다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부 마감을 했고요. 여러분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가보세요.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가서 아까 전표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합계잔액시산표도 변한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아까 결차, 결대, 분계, 마지막 분계가 법인세를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는 분계 5번 전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쵸? 네. 그런데 6번부터가 지금 추가된 거예요. 6번 무슨 분계였느냐? 상품 매출이 수익이죠. 상품 매출 수익을 차변에 기록했어요. 수익을 차변에 넣었으니까 수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로 가져갔어요? 손익계정 대변으로 가져갔습니다. 수익에서 가져왔다. 수익에서 대체 손익계정 대변에다가 1억 1,055만원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자, 6번 전표 이해했죠? 수익을 손익계정 대변으로 대체하는 분기였습니다. 수익이 상품 매출 하나뿐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 하나만 했고요. 만약에 영업의 수익에 뭐가 있었다면 그것도 같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7번 전표 좀 양이 크죠. 7번 전표는 차변이 손익이에요. 손익계정 차변입니다.
비용에서 가져왔다. 예, 비용에서 대체 6,300, 96,715원. 이게 비용 전체예요. 그 비용의 내역이 뭐냐? 비용 계정 대변, 예, 상품 매출원가 대변에다가 상품 매출원가를 기록했고, 급여 대변에다가 기록했고, 복류생비 대변. 여러분 비용 발생 그동안 전부 차변에다 기록했죠. 근데 이날은 대변에 다 기록했습니다. 비용을. 따라서 비용이 없어집니다. 비용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손익계정 차변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제로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제 8번 전표. 그래서 손익계정의 대변에는 수익, 차변에는 비용을 모아놓고 보니 당기순이익만큼 차액이 딱 나게 되어 있겠죠. 4,745만 3,285원이 당기순이익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손익계산서에서 그 금액을 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의 대변으로 딱 옮겨갑니다. 당기순이익을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분계가 딱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거 여러분 수동으로 분계 손으로 종이에 쓰는 거 따라 해봤었죠. 네. 여기까지가 그때 실습한 거고, 그 밑에 요 9번과 10번은 우리가 실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전산 프로그램에서만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자, 뭐냐? 전기에서 넘어온 2월 이익잉여금을 계정과목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거하고 합치기 위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계정과목을 싹 바꿔줘요. 네.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방금 손익계정에서 당기순이익이 넘어온 것에다가 전기에 2월 된 2월 이익잉여금하고 그게 더해져 버리겠죠. 이게 더해져 가지고 9,774만 3,285원이 됩니다. 그걸 모아서 다시 내년 2025년도로 2월 시킵니다. 이게 2월 이익잉여금이 되어서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조금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러한 분계를 전산회계 프로그램 더존에서는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라는 것을 통해서 손익 대체 분계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하시오 하면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여기 전표 추가 눌러주면 된다.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를 가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를 가셔가지고 조회를 눌러보세요. 조회. 위에 있는 조회. 그래서 어떻게 변했나 보시죠. 자,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손익이라는 임시계정 만들어져 있죠. 네, 손익. 근데 잔액이 없어요. 여기도 잔액이 없고 대변에도 잔액이 없어요. 잔액이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잔액을 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조금 전에는 5천 얼마였는데 지금 9,774만 3,285원이 되어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계정 과목은 2월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잔액이 없어요. 이제 이것도.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꿔가지고 넘어갔어요. 자, 밑으로 보시면 상품 매출,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잔액이 없어졌습니다. 상품 매출원가 잔액 없어졌고 판매관리비, 법인세까지 잔액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어요? 전부 손익계정으로 다 갔어요. 이게 다 손익계정으로 다 옮겨졌어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장부 마감이 끝나면 제로가 돼야 되고 자산, 부채, 자본은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잔액과
부채의 잔액, 자본의 잔액을 차기로 이월시켜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로 가지고 가야죠. 자산부채 자본은. 네. 이렇게 해서 결산을 다 마쳤습니다. 아니, 장부 마감을 다 마쳤습니다. 자, 25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재무제표의 작성. 이미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 이미 작성 아까 했고요. 재무상태표를 한번 작성해 보죠. 재무상태표 작성해 봤을 때 에러가 안 나면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여기 재무상태표 12월로 작성해 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아무 에러 메시지가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요? 에러 났어요? 네. 결산을 어디선가 잘못했네요. 네. 자, 지금 보니까 두 곳에서 재무상태표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무슨 에러였냐면요. 여기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지금 한 곳에서는 30만 원 틀리다. 또 한 곳에서는 70 얼마가 틀리다라고 했는데 왜 이게 틀리느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당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더해진 거잖아요. 요게.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기의 손익계산서가 틀린 거예요. 근데 당기 손익계산서가 만약에 제 거하고 맞았는데 여기가 틀리다 라고 한다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을 어디선가 잘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손익계산서만 봐가지고 여기 지금 차이가 나는 분들 당기 순이익이 47, 453, 285거든요. 이게 지금 정답인데 네, 맞아요? 당기순이? 틀렸죠? 네. 한 70만 원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당기 순이익에서 틀렸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전표 입력한 부분에 어디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에러 없이 조회가 된 것이 마무리가 장부 마감이 제대로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까지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2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5페이지는 이제 출제 예상 평가 문제, 답을 찾는 문제예요. 답을 찾는 문제. 자, 그러면은 1번 거기 5문제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산까지 다 끝나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한 15가지 평가 문제가 나와요. 1번부터 15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번부터가 아니라 1번부터 10번은 이론 문제니까 11번부터 15개면 20 네. 30 몇 번까지? 예. 15개 정도니까 11번부터 15개 하면은 26번. 예. 뭐 이 정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우리 5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번.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조회해 가지고 고정자산 관리대장의 신규 취득 증가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의 총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신규 취득 증가의 합계 금액을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가시느냐.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하고 고정자산 관리대장 들어갑니다. 클릭하시고 엔터를 계속 쳐요. 작성됐죠? 신규 취득 증가가 여기에 항목이 있죠. 여기에 밑에 합계금액 밑에 있습니다. 2870000이 답이에요. 이거를 답안으로 작성하시면 된다. 다음 2번 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12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은 얼마냐? 자, 재무상태표 조금 전에 작성해 놓은 거 있죠. 그런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하면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여기까지가 돼야 될 텐데 이 세 개를 수동으로 더하느냐? 그러지 않고 여기 제출용에 가면은 통합 계정 과목으로 집계를 해줘요. 자, 제출용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을 해줘요. 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은 매출채권으로 통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지급어음과 외상매입금을 매입채무로 통합을 해줍니다.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과목이 통합 계정 과목이죠. 자,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 물어볼 때는 제출용을 눌러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세 개를 통합해 놓은 거예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컨트롤 C에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16179210이 답입니다. 다음에 3번을 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라. 당기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죠? 아까 손익계산서 작성해 놓은 거 꺼내가지고요. 매출 총이익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죠? 매출 총이익이란 뭐예요? 여기 있는 매출액에서 여기 있는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죠. 그래서 670500000이다.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죠. 다음 4번 계정별 원장 조회에서 12월 말 비용에서 대체 회계 처리된 손익계정의 금액은 얼마냐? 자, 손익계정의 비용은 차변에 왔겠죠? 네, 계정별 원장에 손익계정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계정별 원장 여기에 가셔가지고 엔터 치면은 1월부터 12월로 입력이 기간이 되고요. 계정 과목에서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손익 임시계정 손익 기억나시죠? 손익 400번 확인 뒤에도 400 손익만 계정 과목 지정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자, 손익 계정 과목 보이고요. 비용에서 대체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12월 31일 날 손익 대체분계 만들어졌죠? 이 금액이 답입니다. 63096,715.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30만원 70만원 차이 난 게 여기서 아마 차이 날 거예요. 비용에서 대체된 금액이 차이가 나겠죠. 63096,715가 이제 답이 되니까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5번.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은 얼마인가? 네, 재무상태표 보시게 되면은 12월로 다시 조회를 해보든지 해서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네. 결산이 제대로 됐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저하고 숫자가 똑같죠. 97743285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산 끝나고 나서 이런 질문이 한 15개 정도가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당 3점 잡으면 3, 5, 15, 3, 1은 3, 45점밖에 안 되네. 15개가 더 넘겠네. 예, 왜냐면 실무가 70점이니까요. 70점. 자, 그래서 평가 문제 하나당 3점, 2점, 4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610번 3일 패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습을 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장부 마감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3일 패션이 다 끝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회계정보 시스템의 운용, 여러분 259쪽부터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백데이터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 회사로 넘어가야 되니까 다음 회사 넘어갈 때는 이제 백데이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회계정보 시스템 여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백데이터 설치해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